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3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 금융위 제재 취소 행정 소송 재개, 이재용 회계부정 1심 무죄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송기영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증권이 2018년 고위분식 삼성바이오 중징계를 했었는데 삼성바이오가 처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 6년째로서 4월 4일 날 재판이 재개된다고 그러네요. 제재 사유 모두 이재용 씨가 재판에서 혐의 없음이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위원회에서의 제재 사항을 다 취소해달라. 음, 명예회복 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때 뭐 그게 고의 분식이다 아니다 해서 그 제일물산하고 삼성 아니 제일모직하고 그 삼성물산이 합병하는데 그 삼성물산이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 저기 그 지분을 가지고 있었나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몇 조 원을 부풀렸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저도 그래서 한번 봤었어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의 그 가치를 부풀린 게 아니고 또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 에픽스라고 기술 제휴한 그 미국계 기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바이오 이 유행에 의해 가지고 그 가치를 그 이렇게 시장 가치를 높게 평가해 가지고 삼성 바이오의 그 가치를 올린 건데 그게 이제 합병 과정에 이재용 씨 뭐 지분을 어, 올려 가지고 그 좀 뭐 이렇게 해서 차관 뭐 엘리엇인가 거기 뭐 반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뭐 지금 뭐 이 무죄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동안에 한 사람들이 뭐 그 전문가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한 게 허당돼 버렸네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이게 정치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그 이게 그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영화 드라마의 그 여전사가 되는 과정에서 그 자기 남편과 자식이 그 깽단한테 총을 맞고 죽어가지고 복수하는 여전사로 등극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살인자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배심원의 판단 요건에 미달하기에 본 법정은 입증 책임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요렇게 되면은 요게 이재용 씨한테 적용해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죄를 졌다고 그러면은 증거 불충분이.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근데 유죄 추정의 원칙은 누가 가져가느냐? 검사가 가져가야 되겠죠. 검사의 입장. 그리고 이제 저같이 그 기업 분석하는 사람은 그 무조건 정한 기업 재무제표를 봤을 때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니들 분식회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무죄를 입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벌써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2018년이면 먼저 언제예요? 6년이나 지난 얘기인데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관련 전 정권의 희생물이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 100%가 아닌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그 희생물이 되는 것 같다. 그거 뭐 승마 그거 그 말 지원금 뭐 이런 거 줘가지고 그거 참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뭐 그건 이제 걸려 들은 거죠. 그 저기
좌파애들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계속 그 했고, 또 삼성 노조 애들도 그 경영진들을 계속 공격을 했고, 뭐 이재용 개새끼라고까지 캐치프레이즈에, 그걸 버젓이 그냥 큰 프랭카드로 그 강남역에 오랫동안 몇 년을 붙여놨는데도 경찰서도 끔찍 안 하고, 그 불법 그 계신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걱정스러웠었습니다. 중부동산 침체도 예외인 이곳, 시진핑이 직접 챙기는 도시 슝안 신구. 베이징의 이윤정 특파원이 조선 비지에서 보도했는데요. 슝안 신구 프로젝트 발표 7주년, 2035년까지 400조 투입해 건설할 예정이고, 자율주행버스 다니는 스마트 도시로 할 계획이라고 그러고, 기업 입주는 아직 잘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 흡사 유령 도시 같았다. 베이징까지 30분 통근도 사실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일본보다는 좀 빨리인데, 일본 뉴스로는 벌써 며칠 전에 제가 이 스르프 타임즈에서 그 취급을 했거든요. 일본 야후 뉴스 쪽에서. 어쨌든 이렇게 그 이 주석이 되면은 한 가지씩 자기 유작, 그거를 그 어 뭐라고 그러나 그 얘기하는데, 그 작품이라고 하지만은 뭐 용어가 생각 안 납니다마는, 덩샤오핑과 그다음에 장점인 전 주석은 각각 그 선전 경제 특구, 그다음에 상하이 푸둥 신구, 이런 실적들을 냈다 이게요.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도 그 흉한 신고로 해서 자기 뭐 실적으로 꼭 작품을 남기고 싶은 거겠죠. 어, 이런 건데, 이 뭐 썰렁한 그 이 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035년까지 2조에서 2조 4천억 위안, 약 371조 내지 446조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답니다. 유령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세종도시 뭐 해서 행정도시 만든다고 그랬는데, 뭐 잘 안 됐죠. 그러다가 요즘 이제 조금씩 정착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하면은 국회부터 우선은 100% 내려보내겠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신도시 만든 것도 되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그 이 또 하면서 행정, 그래가지고 그쪽 인구도 좀 늘어나고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최악 황사의 미세먼지 매우 나쁨, 곳곳 흙비 내린다. 서상혁 기자가 뉴스 완에서 했는데, 요 사진은 작년도 5월 22일 날 그 인천 공항 가는 그 요게 그 서해 인천대교죠. 어, 이렇게 5월 달에도 흐리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내몽고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동진하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 황사는 30일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내몽고에서 발생이 됐다면은 그 동북 삼성도 지나올 거고, 동북 삼성하고 가까운 게 북경이니까, 그런 그 황사가 북경은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북 삼성은 어떻다,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요 요런 식으로 하니까, 그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할 때는 서울에서 미세먼지에서 고등어를 구워 먹어서 미세먼지가 나온다. 그따위 그 아주 무식한, 아주 그냥 친중 딸랑딸랑하는 그런 작자들도 있었는데,
벌써 수십 년 전에 미세먼지라고 하지 않고 일본은 미세 오염먼지라고 오염자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은 벌써 수십 년 전입니다. 북경의 하늘을 비교 보도하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내몽고는 공업지역이 아니니까 그래 모래바람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근데 동북상성을 넘으면서 공업지대가 엄청 많거든요. 석탄 떼고. 그러면 그 오염 미세먼지가 이게 섞여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 흙비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기자가 서상혁 기자가 여기다가 용기 있게 중국 오염 미세먼지라고 써주는 우리나라의 그런 용기 있는 그런 기자가 아주 소망스럽습니다. 참 이런 기사에서도 중국 애들 눈치를 보는 그 신세들이라는 게 좀 간혹회계에서 웃기는 짬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중국해서의 중국의 위험 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마르코 스비 대통령, 지지컴 시사통신하고 AFP, BB뉴스가 합동으로 보도를 한 건데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28일 성명을 발표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군의 배에 물대포를 맞아 보급선이 손상되거나 해군의 병사가 부상을 당하자 침묵할 생각은 없다라고 대항 조치를 강구할 생각을 나타냈다. 거기에 미국 당신들 가만히 있을 거야 진짜? 기분 나빠. 미군 기지 7군데나 다시 설치하게 내가 다 해줬는데 좀 우리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이 뿔이 났어요. 지금 그 마르코스 대통령이. 마르코스는 어떤 나라와도 분쟁으로 끌고 갈 생각은 없지만 우리는 침묵하거나 굴복 복종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필리핀 보급선은 23일 중국 해경국 선박으로부터 물대포를 맞아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또 해군 병사 3명이 부상했다. 요거는 2023년 12월 4일 남중국해의 중국선 135청 직결 필리핀 경고를 무시하고 공유인데 자기네들 앞바다처럼 이렇게 배들로 이렇게 해놓고 무슨 뭘 시위를 하는 건지 이게 민간 어선들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거 강자의 횡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 미국의 그 중간선이 지금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 요거 어저께 제가 그 한국이 필리핀 선박의 물대포 사용 중국에 엄중한 우려했다는 거 용기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이죠. 우리가 거길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우리 무역에도 문제가 있고 그걸 니들 이 공동의 해역인데 그거를 니들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 뭐 한마디로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 중국 아새끼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중국 남중국해 한 우려에 언행 조심하라. 중앙 관계에 안 좋아. 이 새끼들 그 진짜 이 깡패같이 그 밑에 시다한테 하는 것처럼 이따위 말을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꼭 제스처는 무슨 질문하십시오 할 때 제스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면서도 제가 열받아가지고 한 외교부 중물대포 사용 우려 입장에 반발 12일에도 덩달아 떠들지 말라 결례성 비난 렌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12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부대변인도 또 있는데 에, 호자위지라는 무례한 표현을 했다. X 새끼들이라고 제가 이제 중간에 요거 다 집어넣었어요. 뭐 이렇게 뭐 했다는 얘기인데 한국이 일본도 지금 어떤 뉴스를 그 남중국해 건에 대해서 일본 뉴스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더 멀리 있는 한국이 이렇게 외무부에서 의견을 왜 냈겠느냐? 그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그거 꼴리면은 뭐 정치인다운 정치인은 이재명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 관영통신이 떠버리고 뭐 저기 조회수가 2순위가 됐다는 동 이따위 짓들을 허보니까 열받죠. 그냥 대바사 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옛날 같지가 않다. 할 말 하고 음, 굴종 외교를 하면 안 된다. 이제 맞다이 하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ESG 기본법 필요한가요? 국민의힘 노, 야당은 예스. 김보라 기자 비즈와치에서 보도를 했는데 한국 사회 책임 투자라는 그런 조직이 또 꼭 이런 게 생기면은 꼭 이런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애들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뭐 인증 이런 거로 또 그 돈을 받아 처먹고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전 이거부터가 마음에 안 듭니다. 한국 사회 책임 투자 이런 그런 조직이 29일 ESG 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별 ESG 관련 답변을 공개했는데 여당은 반대 소극적이고 야당은 22대 임기 내 추진한다고 그러고 국민의힘 기업 밸류업 관련 정책은 찬성하기도 뭐 이런 소제목으로 했는데 뭔 얘기인지는 알긴 알겠어요. 그래서 그 일정이 ESG 기본법 제정, ESG 정보 공개 조기 의무화, 한국판 공무원 실사법 제정, 공급하는 사실을 다 실사를 해? 웃기는 얘기들 하고 있네. 지속가능 공공조달 의무화, 한국판 지속가능 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제 마련, 모든 공적 연기금은 ESG 고려 의무화 및 주주권 확대, 말은 그럴싸한데 이거 이렇게 되면 완전히 감시 사회에다가 공산 사회주의 같은 냄새가 나요. ESG 경영 의무화 규제 우려하는 국민의힘, ESG 정책은 국가 경쟁력 진보 보수 문제 아니라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녹색 산업 지원, 청정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자발적 규제 등 2050 탄소 중립 달성 정책도 한국판 지속가능 금융의 일환이다. 뭐 이런 거는 하겠는데 이 ESG를 15년에 그 로스차일드 여사가 오셔가지고 한국 워커힐에서 한국 ESG 하세요. 그뭔 말인지 몰랐다가 지금 한 5년 후에 2020년부터 당하고 있죠. 깨불지 마 하고서. 그래서 글로벌 금융 세력이 ESG를 요구한다고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는 저는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기본법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뭐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환경법도 있고 뭣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협약 정도로 이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기본법을 만들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산업체들도 현재 불만이 가득한 거로 알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관두고 석유 더 퍼올려 우리 돈 벌어야지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그리고 캐나다 그 이 석유도 송유관으로 다시 들어오고 뭐 등등 음, 해서 그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뭐 ESG 같은 거 내세웠다가 은근히 지금 얘기가 적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석유 최대 수출국으로 결국은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석유 쓰면은 그 이 탄소 제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금융권 글로벌 금융 세력이 왜 그런 거를 하는지 이는 환경이지만 소셜과 그 거버넌스까지 하면은 완전 통제 사회를 연상하게 돼요. ESG 이꼬로 어, 파놉티콘 같은 그 통제 감시 사회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세상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세상일 것 같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진핑 투자자들에게 구애하면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그 투자자들이 다 미영 뭐 이런 그 외국 자본들인데 투자자들에게 구애를 하면서도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시진핑이가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 중국 지도자는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과 블랙스톤 그룹의 스티븐 슈바르츠만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15년 만에 가장 큰 위축인 중국 경제의 침체가 곧 끝날 것이라고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 불과 몇 주 전 시 주석은 매우 다른 어조를 취했다. 집권 3기 시작과 동시에 베이징 의원들에게 한 발언에서 미국이 중국의 고민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을. 그런 미국인데 그 미국의 투자자들한테 말하자면은 그 아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요일 시 주석의 수사와 말하는 그 언변을 얘기하는 거겠죠. 현실 사이의 괴리를 강조하며 불과 며칠 전 미국과 영국은 중국의 기업, 정치인 그리고 다른 공인들을 겨냥한 광범위하고 수년간의 해킹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중국 아니 그 영국과 미국에서는 시 주석의 핵심 우선순위를 적시에 상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그 꼬집는 그런 뉴스를 내보내고 있네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의 첫 번째 재개장을 위한 15억 달러 대출을 발표했다. 이게 뭐 에너지 관련 그 공무원 장관이신 것 같은데, 야, 생긴 거 보면 귀도 엄청 크고 무슨 인형같이 생겼네요. 어,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째까진 발음하겠는데 버드룩, 버드룩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힐에서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요일 미시간 원자력 발전소를 재거당하기 위해 15억 달러의 차관을 발표했다. 돈을 꿔준다. 에너지 차관 프로그램 시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소법 기금으로 대출된 이 대출로 홀텍은 은밀한 타운십에 있는 필리세이드 원자력 발전소를 재건항할 수 있게 된다. 이 공장은 1977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되었으며 2007년 루지애나에 본사를 둔 유틸리티에 인수가 되었었다. 다시 가동되면 에너지부는 800메가와트 팰리세이드 공장이 적어도 2051년까지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 미국도 ESG고 뭐고 원자력 다시 하자는 얘기 지금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요게 그 뭐 우리나라 그 저기 그 발전소보다도 규모가 작게 보이는 그런 소형 발전소에도 대출을 15억 달러나 내주네. 그 발전소를 보니까 그렇게 큰 발전소 같지도 않네요. 요거 기가 이 원자로가 하나뿐이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 월성인가 그런데도 뭐 계속 해가지고 옆에 그 크지 않습니까? 로봇 경찰관이 여러 차례 총을 쏴 잠재적인 유혈 사태를 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게 뭔 제명인가 했더니 이게 이제 로봇 개 로봇이라는데 어떤 총든 사람들을 위해서 경찰들이 이 로스코라는 로봇개를 그 가정에 이렇게 그 걸어 올라갈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총기를 든 사람들이 그 이 로봇개를 쏴가지고 인명 피해는 없었고 그래서 그 총알도 박힌 게 있고 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보내줘서 수리해가지고 다시 경찰한테 돌아올 거다. 그래서 이 로봇계가 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나라 현대차가 인수를 했죠. 네, 우리나라 그 이 로봇 휴먼 로봇 이거 우리나라가 좀 잘 만들어서 돈 좀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이런 정도 상태. 그 그래서 아까 그 중국 거 해가지고 그 이 중국의 해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연결해가지고 일본 언론에서도 파이브 아이즈가 효력 발휘 미영이 밝혀낸 중국이 영국 개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했다. 국제 언론인 기무라 마사토 씨가 JB 프레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파이브 아이즈의 영미 공동작전으로 이런 걸 밝혀냈다는 얘기고요. 민주주의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1만 통이 넘는 악성 메일도 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서방 중에서도 영국은 너무 근데 수동적이었다. 영국의 대중 최강경파 던컨 스미스 씨가 지금 영국이 너무 좀 미진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황구시보는 이제 반발을 했어요. 서방이 중국을 헐뜯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꾸로 너희들이 중국이 4천만 명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영국 언론은 이렇게 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는 서방이 중국을 비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일쌀극이라고 익쌀극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 위협설은 일부 반중 정치인들 거 아니냐. 황구신보에서 중국 위협설은 그 너희들이 만든 일부 반중 정치인들의 그 소리 아니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중국 구리 정년업체 최대 10% 감산에 한 걸음 다가서다. LME 구리 상승. 비철금속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의 구리 정년업자들은 공동 감산 실시에 한 걸음 다가섰다. 광석의 공급 핍박을 받아 가공비가 제로에 가까워진 것에 대응한다. 중국의 정년업체는 세계 정년 구리 공급의 절반 남짓을 차지한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리가 전국 전 세계 그 생산량의 그 50% 이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요거를 감산을 하면은 LME 가격이 분명히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 전선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결국 인구 감소로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계속 인구 감소 이런 관련 얘기를 하는데 2025년 한계 지자체가 111곳이나 되는 미래다. 일본 얘기입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 일본 나라. 현대 비즈니스 주민의 약 70%가 고령자의 마을이 되고 고령화도 진행되고 인구도 줄면 세수도 줄어들고 인구가 줄지 않는 마을에서도 지자체 운영에 폐해가 나타나는 기초단체 자치가 확산되기 시작하시다. 우리나라 미리미리 지자체 없애야 될 거예요. 그 균형 발전이 있다 얘기하지 말고 인구 대도시로 몰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 의대도 제대로 좀 저기 조정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거는 뭐 4,000m 타워의 세계 최초의 돔구장 등 실현에는 이르지 못한 요미우리 그룹의 파천황한 거대 건축 계획이란 이런 제목으로 오니시 야스유키 에, 이런 사람이 쓴 책을 신초사회에서 발췌해서 내보냈는데 왜 이렇게 높은 탑들을 재고 동경타워다 왜 이런 거를 왜 경쟁적으로 했겠느냐. 하나라도 실현되었다면 심각한 경영진에 빠졌을 것이다. 저 뒤에 보는 게 후지산인데 후지산 4천 해발 4,000m 이런 거를 친다? 야, 이건 뭐 피라밋보다도 더 큰 거를 져가지고 현대판 피라밋을 져가지고 여기에 위성 안테나 무슨 방송통신 뭐 이런 거를 이런 경쟁들을 쭉 했다는 거예요. 이게 A급 전범이었던 사람이 미국의 후원을 받아서 니혼 TV 방송, 니테레라고 발음하는데 일본 TV 방송이겠죠. 미국의 목적은 TV를 통해 각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계몽함으로써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었는데 자관 쇼리 키돔 NHK 타워 이외에도 고대 경제 성장기에 계획된 수많은 건조물의 내력들이 뭐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건데 이런 게 꿈 같은 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